2025 키움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월 우승자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역시나 제 옆에는 포모님 그리고 우리 김대리님, 김개미 대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키움영웅전이 시작이 됐으니까 영웅 결정전을 위한 사투를 또 우리 영웅분들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2월 달 대회 리뷰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3월에 많이 힘듭니다. 시장이. 맞아요. 네, 3월을 들어서 굉장히 많이 꺾이기는 했는데 2월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2월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할만했거든요. 2월은 정말 강세장이었죠. 네. 강세장? 그 반등장이었어요. 반등장. 네. 코스닥 거래대금이 네. 10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 거래대금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네. 정말 안 나올 때는 막 지금 또 좀 줄어서 막 5조, 6조 이러지만 또 잘 나올 때는 막 8조, 9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장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마지막 날 조금 애매했는데 마지막 날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 전날까지만 보면 맞아요. 진짜 코스피 코스닥에 최근에 강세장 안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미증시는 또 최근에 좀 힘들었는데 상대적 네, 강세가 또 상대적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영원한 게 없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원히 미장이 강세일 것 같았지만 미장이 조금 쉬는 구간에 네. 그나마 잠깐 또 국장이 또 되게 강세였다. 그래서 또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또 비중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생각보다 좀 트레이딩하기에 괜찮은 장이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2월 달에 국장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혹시 뭐 김개미 대리님은 그래서 좀 눈에 들어오던 트레이더가 좀 있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2월 달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장이 괜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네. 더 쏠림 현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종목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그쵸. 방산, 조선. 하나그룹이라던가 거기는 정말 대형주인데 대형주 같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더더욱 트레이더들이 작은 종목에서 여러 번, 10번 매매할 거를 그냥 비중을 크게 해서 대형주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수익률 상위권에 올라오기도 네. 했나요, 그러면? 이번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섹터 중에 가장 강한 섹터 안에서 굳이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번에 딱 선정하면 쭉 끌고 가서 네, 수익 극대화 전략이죠.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FM, 그쵸. 이제 추세 매매. 예, 근데 꿈꾸는 이제 거죠, 꿈꾸는 네. 거. 그런 장이 잘 안 나와주니까 사실 이런 맞아요. 매매가 없었던 거지. 예, 이번 2월 달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3월장은 아마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계속 사투를 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그날그날 치고 빠지는 약간 동안 대리님 스타일의 어떤 매매 추구하시는 그런 매매 성향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억 리그부터 한번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리그에서는요. 후니와 함께님이 올라와 계신데 이분이 딱 그 스타일이네요.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분은 정말 선택과 집중 딱 한 종목 거래하셨고 이수 스페셜티 캠. 네, 그리고 사실 거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래요? 그렇게 많이 거래를 안 하시고 그냥 쭉 홀딩 하시면서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좀 수익을 유의미하게 내셨는데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좀 전고체 관련이었죠. 그쵸. 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이전에 이제 대회 전에 좀 약간 일부를 보유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회를 시작을 해서 이 추세 구간을 거의 쭉 들고 오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그 대회 시작하고 첫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조금 매도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여기서 비중을 다시 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불타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는 제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고 그 이후에 뭐 특별히 뭐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쭉 기다려서 이제 2월 막바지죠. 네.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좀 일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매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비중 관리 정도.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 추세 구간에서 쭉 물량을 보유하고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 아마 그 대회 전부터 어느 정도 좀
그 일정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뭐 배터리 관련 행사라던가, 뭐 인터 배터리 네, 뭐 이런 것 아니면 최근에 여기 보면 뭐 최근 전고체 배터리가 뭐 로봇이랑 또 좀 궁합이 잘 맞는다, 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최근에 좀 한동안 강세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매도면은 계속 지금도 들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에 안 파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자신 있는 거 딱 하나만 집중하는 스타일.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나리오 안에서 오히려 자기 시나리오랑 그 주가가 방향에 맞았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거. 네, 약간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쓴 것도 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2차 전지가 진짜 많이 시장에서 아픔을 겪고 있고. 그렇죠. 소외받고 있었죠. 그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자신 있게 이 한 종목에 비중을 다 실어서 또 전고체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통찰을 하시고 네. 그걸 이렇게 베팅을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실력이지 않나. 그렇죠. 결국 유의미한 내가 물량을 담고 그리고 수익을 또 길게 끌고 갈 수 있냐. 그 끌고 가려면 그쵸.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아마 이분 신념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8일 날 왜 비중을 확대했을까 궁금해서 앞에 차트들이랑 쭉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의 기준이 좀 뭔가 있나 봐요. 18일 같은 경우에 아마 좀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뉴스가 있었구나. 네, 계속 기억에 이제 초반 그 이전에 막 뭐 현대차, 전고체 얘기도 간간히 있었고 아 맞다. 그 이전에 전고체 관련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때 그때 아마 시장이 참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비중을 늘리는 컨셉 아마 그게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안하게 1등을 가져가신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안에서 엄청난 고민을 또 하셨겠죠.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기술적 되는지. 분석도 좀 하지 않으실까. 네. 기술적 분석도 하시는 게 보면은 아마 앞전에 이제 바닥 잡는 흐름을 보일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매집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때 살 수 있는 게 대단한 실력이죠. 네. 그리고 아마 전고점 돌파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일부 늘렸다가 줄였다를 하신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도 좀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천 대회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군포 이티님도 종목이 2개밖에 없네요. 네, 이분도 섹터를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종목을 보시면 네. 방산, 최근에 방산 섹터가 굉장히 지금 국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을 주도했던 방산 섹터에 현대로템 한 종목과 그리고 또 로봇 섹터의 클로버 딱 이 로봇 중에서도 클로봇이 요즘 핫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컸는데 예. 지금 거래 금액을 보시면 클로봇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아 그렇구나. 네, 현대로템을 좀 의미 있게 거래를 하셨어요. 거의 이제 억 단위로 매매를 하셨고 그리고 이 종목도 좀 쭉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끌고 오셨던 것 같고 좀 자세히 보면 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로 추세가 나왔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조금씩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신고가 근처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 보면 여기 2월 초반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장중에 조금씩 분할 매수. 실적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6일 이날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좋다. 아마 실적 발표 일정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사전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으면 반응을 하다가 예.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는지 미리 좀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추세가 나올 때 이제 이 추세를 쭉 끌고 와서 7일날 이날 좀 사고 팔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물량을 더 추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세다. 그리고 10일날 강세가 나온 이후에도 물량을 또 추가하시거든요. 추가하고 지켜봤다가 이제 이후에 여기서 더 이전 고점을 경신 못하니까 아마 물량을 좀 줄이셨던 것 같고 근데 아마 다시 여기 이전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를 했을 때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다. 그리고 이제 요 구간, 이 후반부 구간도 좀 재미있게 보면 좋은데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0일 후반부. 네. 후반부에도 아침 시초가에
그러니까 비교적 좀 조용한 구간에 때 매수를 하셨고요. 요. 그리고 21일 날 또 한번 강세가 한번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고점 구간, 이 구간에서도 아마 이 5일선 살짝 깨는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러니까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대회 전부터, 아니 대회 초반부터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그 시장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마 움직이셨을 것 같고, 이 당시 분위기가 현대 롯데만 간 게 아니라 네. 방산주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뭐 하나 시스템, 뭐 LIG, 넥스원 등등 방산주들은 거의 뭐 최고의 한 달을 보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 같이 가면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 있게 거래하지 않으셨나,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비중 확대를 또 하고, 네. 예,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자신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앞전에 잘 사놨기 때문에 사실 늘릴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네. 그게 아니었다면 이때 못 사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기민하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셨기 때문에 일단 비중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조금 여기서 이제 대응을 좀 더 빨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도 확실히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밀리기 직전에 잘 매도를 하고 나오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뭔가 좀 편안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대응에 있어서는 옐로우 라이트를 딱 켜놓고 확실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셨던 그런 움직임이었네요. 자, 그러면 삼천대회 한번 볼까요? 여기 뭔가 좀 익숙한 필명이 있네요. 그렇죠. 네. 많이 봤던 분이죠. 제너두님.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셨네요. 이분 어떤 스타일이었죠? 이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음. 종목이 굉장히 많고 트레이딩 활발하게 하시는 분. 아하. 지금 종목들 보시면 이런 분이 한번 나와야죠. 시장에서 한 번쯤 좀 주도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이분의 손을 거쳐갔다. 그렇구나. 네, 지금 보면 뭐 거의 최근에 뭐 신규주들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뭐 방산주들도 보이고요. 뭐 전력, 뭐 AI, 뭐 거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다 매매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매매하셨고, 그리고 이분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종목 많으신 분인데 스타일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IST. 최근에도 신규주들에서도 가끔씩 강한 랠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신규 상장한 당일날 이날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못 참죠, 이거. 네, 예. 괜히 그 굉장히 강하게 매매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에 보면 딱 오전에 상장하고 출발하자마자 추세가 한번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이거 당일날 분봉인 거죠? 네, 이게? 당일날 1분봉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부터 주가가 막 강세를 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딱 두 가지 타입이죠. 사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계속 끊어서 먹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 팔고 또 가면 또 매수해서 또 수익 내고 또 여기 이전 고점을 또 돌파하면 또 매수해서 또 수익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장점이 뭐냐면 이 추세가 끝나면 딱 털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준다? 그러면 계속 매수하면서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고점을 못 넘어가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지지부진해지잖아요. 이럴 때부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거래 끝내고 나가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초반에 굉장히 뜨거운 그 열기를 이용해서 예. 빠른 추세를 빠르게 막 수익을 내서 스캘핑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추세가 이제 좀 지지부진할 때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런 구간을 또 돌파하고 또 갔으면 또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없으니까 이제 다 했다 끝 하고 아마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빠질 때까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조용해지면 그냥 빠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강하면 계속 강해, 계속 매수 매매 하다가 더 이상 강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감각이나 경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작년 이제 11월, 12월 이때 이제 결승전 때도 신규 상장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부분 다 이렇게 거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수익을 낸 분들과 안 낸 분들. 그렇죠. 네, 낸 분들은 이렇게 끊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면 추세를 먹었고, 못 드신 분들은 어떤 타입이냐면 사놓고 기다렸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하방 변동 나왔을 때 손절. 대응이 잘 안 네. 됐죠. 그리고 또 다시 추세 먹으려고 하다가 손절. 그러니까 못 먹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드신 분들이 신규 상장주로는 많이 드셨다. 사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신규주가 위로도 크게 갈 수 있지만 또 한 번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이게 반등 없이 막
한 달 내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신규주는 정말 잘 팔아야 된다. 그 매도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일본 보상을 이렇게 쭉 뻗어주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없어요. 맞아요. 잘 네, 가끔 없어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나 신규 상장하면은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머리에서 하면 팔아야지. 되겠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앞에 봤던 두 분이랑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데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2월 달만큼은 이런 매매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PI 요것도 신규 상장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PI도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유리기판. 맞아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최근에 또 섹터들이 또 강세였거든요. 이거는 일봉만 봐도 시세가 굉장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주들 중에서도 이런 구간을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못 참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또 신규주 장점이 이 조금만 올라가면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맞네. 이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중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들은 또 배팅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상장하고 밀렸다가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 또 거래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 이 구간을 또 분봉으로 보면 이제 이런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2월 7일 아침에 시초가에 살짝 반등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니까 이전 그 시초가가 5,000원 근처였거든요. 5,000원보다 네. 조금 높은 그 가격, 5,000원 초반대. 그러면 5,000원 초반대 여기 구간이 아마 이전 상장할 때 고가였으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려고 도전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장 흐름이 나올 때 같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강세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매매를 하고 끝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흐름이 나오면 상장 초기에 고가를 돌파할 때 수급이 들어온다. 이 원리를 좀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상장주는 고가를 넘으면 그 자체로 역사적 신고가이기 그쵸.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제 이런 분들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약간 파티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분들만의 리그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네. 열린 거죠. 다 같이 이게 마치 뭔가 다 짜고 친 것처럼 네. 다 같이 대기를 해요. 그렇구나. 느낌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뚫는다 그럼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같이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자료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비슷하게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구간들이 좀 많이 베팅하는 구간이다. 마지막 종목은 대동기업네요. 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관련주로 그렇죠. 또 많이 좀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 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한다. 네. 종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재건 이슈가 네, 핫했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동기업가 이제 그거에 반응을 해서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셨고 이 비슷하네요, 종목도 스타일이. 보시면 이 종목도 아침 시초가에 거래량이 터지고 강할 때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옵니다. 그러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구간 보면 그러네. 여기서 두 번에 손절을 하세요. 조용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는 탄력이 줄어들면서 샀는데 바로 안 가면 매도하고 여기서 샀는데 바로 안 가면 매도하고 여기에서도 또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계처럼 내가 매매할 때 수익을 안 주면 빨리빨리 끊어내고 나오다가 끝났다고 봤구나.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여기를 넘어갈 때 돌파했네. 네, 이때부터는 수익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추세가 강하니까 그러네. 빨리 팔지 않고 거의 8, 9%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쭉 끌고 가서 매도를 하거든요. 이야. 그리고 상한가에서도 물량을 들고 계셨는데 아마 상한가가 이제 깨지면서 네. 그러면서 남은 물량을 전부 청산하고 나온 걸 보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때,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될 때는 또 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거를 또 되게 정석적으로 보여준 유형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추세가 나오니까 그대로 쭉 끌고 가는 스타일도 확인이 되네요. 이게 또 상한가 육박하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또 그대로 쭉 두고 보셨던 것도 흥미롭네요. 이 당시 상황도 보면 이제 그 종전 논의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네. 흐름이 조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갈만하겠다. 네, 그런 걸 함께 판단하면서 좀 보유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때는 수익 안 내고 본전 생각하고 아마 버티셨을 거예요. 네. 그냥 못 벌어도 되니까 이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 이런 거에서 한번 수익이 또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승부를 또 걸 때는 또 이렇게 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또 벌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네.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것도 맞죠. 네, 네. 벌었기 때문에 버텼다. 이미 네. 먹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 손절도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손절은 어쩔 수 없이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더 봐야죠. 네. 그리고 KNS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뉴스를 보고 매매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옵티머스 200억 개 로봇 예. 뭐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날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래로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야, 이거 너무 아쉽다. 근데 이런 운이 거는 너무 안 좋았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뉴스와 함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약간 그냥 당했다 이 느낌이네. 네.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화장품 회사 인수한다고. 아, 클래시스.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차트가 그런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허위 뉴스 느낌. 네, 그러니까 뉴스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뉴스가 나오고 쭉쭉쭉 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뉴스가 고점을 만들고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봤다가 이 앞에 있는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 네.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 요거를 또 짧게 또 여기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절이든 뭐 수익이든 포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감정 빼고 매매했다. 네. 아니 감정 나 같으면 빼고. 저기서 마이너스 5% 났을 때 열받아서 이 종목 쳐다도 안 봤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네. 계속 나는 가면 하고 안 하면 멈추고 가면 하고 안 하면 멈추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실 뭐 재료를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그쵸, 네. 그쵸. 예. KNS라는 종목 손절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손절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잘 또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여기를 뚫어? 그러면 난 또 들어가야지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분봉상으로 매매 타점을 딱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러면 또 손실을 줄이는 최소화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마 몇 초 만에 이게 윗골이 다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1분봉이니까 대단합니다. 예. 요 매매 딱 거래량도 확실하게 딱 늘어날 때 이때 확신을 갖고 본인이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메꾸는 데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천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대회에서는 기로님, 이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분도 유사하게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뭐이 시간대 보시면 9시에 거래가 많죠. 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클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트레이더네요. 네. 그리고 종목들도 보면 뭐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웬만하면 거의 다 매매를 하셨습니다. 야, 비슷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분 매수 금액이 되게 크네요. 그래요? 네, 이 매수 금액이 1000대매잖아요. 네. 근데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 매수 금액이 17억 이렇게 되네요. 야. 아마 매매를 엄청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 네. 수도 있겠네. 일단 이분도 그 이분만의 또 개성이 또 있거든요. 좋아요. 하다 궁금해요. 보면 예. 일단 이분도 공격적인 타입이긴 하지만 네. 이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CNG 하이테크 이 종목도 이제 뉴스 이슈가 있었거죠. 막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막 요거와 함께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는데 진짜 나오자마자 이거를 굉장히 빨리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진짜 나오자마자 아마 여기 이 구간 초입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엄청 유명한 종목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부지런히 또 잘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짝 좀 더 먼저 봐서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이분도 한 번에 다 매도 안 하고 분할 매도 하십니다. 그러네요. 1, 2분 분할 매도 하고 이후에 한 번 더 강세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매매를 하시고 딱 끝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뭐 재료나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간다. 아마 이분은 뉴스도 부지런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분도 딱 분봉 추세 끝나니까 딱 끊어버리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LS 일렉트릭은 어떻게 거래하셨나요? 요거는 또 워낙에 좀 유명한 종목이고 네. 대형주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전력주기도 하고 대형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전력 이런 트렌드 측면 그리고 아마 이날 좀 그런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 머스크의 XAI 관련해서 맞아. LS 그룹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마였죠, 네, 갑자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봉상 잘 보면 대형주가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못 참거든요. 그러네요. 대형주가 넘어간다? 네. 아유, 큰 돈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요거는 무조건 큰 파티구나. 네, 무조건 그러니까 큰 파티지. 큰 종목이 네. 신고가를 강하게 넘어갈 때는 또 돈 들어오는 단위가 다릅니다. 아하. 막 몇백억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움직이는 파티장이 있고. 설렌다. 네, 그래서 몇십억이 이분 움직이는 매매에서 데가 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 이분이 1분봉선 보면 27만 원 요때 매수를 하시거든요. 오. 근데 이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게 27만 4,500원이에요. 예. 이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격 근처에 왔을 때 이분이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분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트레이딩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자리인데 여기 그거- 사실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네,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빠르게 매매를 안 끝내고 그러네. 비교적 좀 길게 끌고 가시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끌고 가서 시간 외에서 이제 상승했을 때 네. 매도를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외까지 갔구나. 네, 오. 그래서 대형주가 유의미한 신고가를 넘어갈 때 거래 대금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돌파하면 이런 구간들을 이분은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이 앞전 구간에서 오히려 매매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한 게 조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되게 인상 깊었다. 그러네요. CNG 하이테크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CNG 하이테크는 좀 약간 개별 종목이고 네. 좀 뉴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맞아요. 하면 이제 이런 큰 종목들은 어떤 트렌드, 큰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네. 개입이 되니까. 그리고 이때 장 분위기가 한번 신고가 만들면요 계속 날아가는. 가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이때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잘 안 닿는 분위기여가지고 네. 아마 확신이 더 있으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장의 분위기 특성상 네. 대형주가 또 잘 가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조금 좋은 사례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세게 베팅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서 이분도 이제 이런 구간 놓치지 않고 했다.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거든요. 네. 야, 요것도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올해의 주도주였죠, 상반기. 네. 네, 삼성 로보틱스. 아, 네, 그렇죠. 사실상 삼성 로보틱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계속 그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 뭐 매일 올랐어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추세가 뭐 2월 달에도 초반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이 구간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달리는 구간이었죠. 네네. 이 구간도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39만 1,000원이 어디냐면 딱 이 앞에 여기 파란 색깔 이 도지봉 여기거든요. 여기 고가 가격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이전 일봉상 앞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마 그 구간을 호가를 보고 있다가 그때 같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좀 큰 종목들이 신고가를 뚫으려는 그 임계점을 잘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도 추세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 구간을 또 트레이딩하고 또 끝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위에 두 종목이 약간 섞인 느낌이네요. 그쵸. 스타일이. 또 추세가 또 안 나오면 또 약간 또 거래를 또 그러니까요. 줄이고 또 가는 느낌도 있고요. 약간 본인 입장에서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거고 네. 그 흔히 그 종목의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뭔가 상황이 비슷해도 어떤 종목은 좀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가 맞네. 반면에 어떤 종목은 좀 묵직하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네.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테마성에 좀 가까운 느낌이었을 거고 아마 LS 일렉트릭은 좀 대형주 묵직하게 가는 좀 그 차이에서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끼가 원래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그쵸. 거의 이렇게 가요. 맞아요. 네. 예. 폭발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매매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장 안 보고 종목 특성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은 그쵸, 큰일 나죠.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게 단순하게 한 것처럼 보여도 맞아요. 나름의 그 선정이나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실 겁니다. 저희는 매일 이제 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 느낌, 네. LS 일렉트릭은 그런 느낌. 그렇죠. 다들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정답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24 이 종목 진짜 괜찮았는데 왜 손절이 나왔을까요? 자, 카페24도 이제 신고가 종목이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실적 제대로 나왔잖아요. 네, 뭐 굉장히 또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예. 이 종목도 아마 일본가 신고가였으니까 아마 신고가 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분봉상 보면 아침에 갭이 떠서 눌렸다가 이 앞에 있는 여기 고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를 매수를 했는데 뭔가 이분과 궁합이 잘 안 맞았는지 바로 이렇게 강하게 못 가고 하니까 바로 손절한 걸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니까 한 번 더 매수를 했는데 아마 매수한 평단가를 위협할 때 손절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이 앞에 여기 고가를 또 넘어갈 때 또 들어가셨는데 또 못 가니까 또 손절. 여기에서 또 이전 앞에 고가를 또 넘어갈 때 또 들어갔는데 또 손절. 이게 되게 네. 끝나고 나면은 되게 아쉬운 매매처럼 보이는데 이 순간에는 이게 상한가를 갈 듯 네. 못 가니까 이 심리가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트레이더 투자자마다 나랑은 유난히 안 맞는 종목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분한테는 결과적으로 이 종목 좋은 종목이었지만 이분의 스타일과는 그날 좀 잘 안 맞는 종목이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27%가 한 종목을 왜 손절이 나왔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뭐 흔히 말해서 4대가 좀 안 맞았다. 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그 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CNG 하이테크 이 3개 종목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수익을 내시면서 1000대회 1위를 확보해 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대회 업템퍼님. 이분도 종목이 좀 많은데요. 이분은 짧은 스캐핑 거래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100리그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그 대회에서는 네. 좀 가벼운 종목들,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많이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좀 큰 금액대에 있는 분들은 좀 종목이 좀 타이트했다면 이분은 좀 많은 종목들, 변동성이 있는 종목도 웬만하면 다 거래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분도 보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래 시간을 보면 이분은 거의 점심 시간도 열심히 거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열심히 하지만 아무래도 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거의 끝까지 매매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업이신 것 같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전업인데 100리그면은 대신 뭔가 도장 깨기 하러 온 건가?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터뷰하면서 생각보다 전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도 소액으로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회전율로 승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굳이 장 안 좋은데 내가 큰 금액 넣어가지고 물릴 바에는 그냥 작은 금액으로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서 그냥 월급처럼 벌면 되니까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하신 분도 겁니다, 그렇고 아마. 그렇구나. 500만 원 이상 잘 안 늘린대요. 어떤 분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매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쵸. 작은 금액으로 돌리다 보면 이제 여윳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흥미롭네. 네, 근데 이제 큰 금액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또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또 회전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럴 수 500만 있겠다. 원이 정말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거 진짜 맘 편하게 내가 진입 진짜 위험한 데서 들어가고 뭐 꼭지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맘 편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항상 그렇잖아요. 더 살 걸. 근데 이게 1000만 원 넣을 걸. 이게 욕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내가 이거 만약에 500만 원이 아니라 5억 넣었으면 그니까. 지금 아예 그냥 몇 달 매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심리를 버텨내야지 전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네. 버텨요? 맞아요. 그래서 전업을 못 하는 거구나, 내가. 제가 그거 못 버텨가지고 지금 꼭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계좌가 다 작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길래 이렇게 소액으로 또 전업을 뭐 전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을지 DI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확실히 매매를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장중에 발생하는 작은 변동성, 작은 이슈 이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캐치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공시가 아마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시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분봉상 보면 이제 이때죠. 그러니까 이 매수 시기를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보려면 계속 앉아서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공시랑 이 차트 흐름을 읽고 아마 이 갭이 뜬 구간이 이제 VI에 걸린 구간이겠죠. 보통 이 공시나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빠르게 산 거 보면 정말 빠르다. 그러네. 네, 남들보다 빠르게 사서 VI 갈 때까지 버티고 VI 끝나고 갭이 떴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나온 케이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정말 남들보다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요새는 텔레그램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인터뷰하니까. 맞아요. 텔레그램 안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텔레그램이 훨씬 빠르죠. 텔레그램은 그럴 것 같더라부터 나와요. 맞아. 미리 막 돌리고 서로 퍼다가 나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종목 뭔가 수상하다. 나올 수 있겠다. 나오면 같이 들어가야겠다. 그러네. 이 얘기 나왔음 같은 기사고 키움뉴스는 이 얘기가 나왔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몇 분 차이 안 나겠지만 리스크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현대임스도 한번 볼까요? 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에 한번 변동성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변동이 클 때보다는 오히려 변동이 작을 때 한번 일봉상 눌려 있다가 그러네. 네, 한번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셨고요. 이것도 보시면 진입이 빨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그 초입에 건드릴 때 톡 가네. 네, 빠르게 가는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눈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진짜 빠르게 돈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거를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고 그리고 한번
하락하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이 반등 아래 찍었다가 올라오는 이 흐름 이것까지 아마 보고 매매를 하신 거 보면 호가 흐름도 되게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매매하시는 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뭐래요? 이런 매매를 할 거면 기사 보고 텔레그램 딱 뜨잖아요. 네. 망설이면 늦는다 이미. 그러네. 생각하지 말고 사야 된대요. 보통 제목만 보고 일단 이건 세다 하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이런 기사 보고 이게 진짜 갈까 이렇게 판단을 생각하잖아요. 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기사 나오면 일단 사야 돼요. 이미 그 고민하는 순간 발견했을 때 저 그 윗골이 기사 제목에 좀 반응하는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초, 뭐 1,000억, 뭐 1조 투자, 조 단위로 가면은 네. 일단 상한가 한 번은 뭐 찍고 앨런 가야 머스크, 그렇죠. 네. 누구와 협업. 네, 아니면 뭐 대통령, 막 이런 시장에서 좀 뜨겁게 반응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제목에서 발견을 하고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종목은 A 스토리입니다. 네, 콘텐츠 뭐 비슷하겠죠? 네, 콘텐츠 기업은 이제 뭐 한알령 해제 그 기대감으로 그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이었고 네. 일봉상 이제 이 구간 여기 지금 되게 변동이 컸죠.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는데 보시면 딱 일관돼요. 이분은 시세 초입을 정말 빠르게 잡는다. 어떻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분의 잘 무기는 쫓아가야지.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다. 그러네. 네, 근데 이게 1분봉인데 정말 그 남들보다 10초, 20초 뭐 그 차이가 이 1, 2%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이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 장중에 주가 흐름도 빠르게 봐야 되고 네. 아마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주가에 돈이 들어온 걸 보고 나서 뉴스를 체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반대로 뉴스를 먼저 보고 주가를 체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동시에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빨리 본다. 네, 그게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JT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이 종목도 보면 뉴스가 있었고요. 뉴스와 함께 변동되는 구간을 빨리 포착하는 게 이번에 주특기이기 때문에. 야, 요거 아까 우리가 키워드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엔비디아, 그렇죠. 네. 풍기, 지금 제목 보면 삼성전자, 초도 물량 공급. 독점 공급. 그러니까 다 여기서 들어가 이게 있네. 끝났어. 독점에서. 그러니까 이 네. 제목을 보면 제목이 딱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있다. 네, 아, 맞아요. 뉴스가. 네, 그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손절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해피한 케이스지만 네. 이게 뉴스로 매매를 하면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쯤은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뉴스 같은 게 흔히 이제 선취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내용이 좀 돌아서 그럴 수 있죠. 미리 팔려고 대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렸네. 네, 그러니까 물론 남들보다 빠르게 샀지만 또 남들보다 빠르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먼저 사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먼저 샀기 때문에 못 좀 더 팔죠. 버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거라는 이제 이 함정에 빠지면은 이런 구렁텅이에 갑자기 빠집니다. 맞아요. 네.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이런 매매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늦을 때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끝까지 계속 해내야 되는 그런 숙제인데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매매 스타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훈이와 함께님 군포이티님은 종목 하나를 확실하게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 제너두님, 기로님은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트레이더 스타일, 그리고 업템퍼님은 완전히 스캘퍼.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확실히 2월은 이렇게 다양한 매매가 나왔다는 게 장이 좀 괜찮았구나. 네. 느껴지네요. 저도 좀 트레이더들 성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라면 재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쵸. 바닥에서. 네. 2차 시세. 네. 한번 나온 거 계속 그쵸. 보고 가는 이제 사람들. 꾸준히 이제 얘가 언젠간 반등이 나올 거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리그에서 1차 반등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눌렸을 때 스윙으로 2차 반등을 네. 먹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마지막 3차는 모두가 참여하는 파티. 그렇죠. 예. 요렇게 거기는 유형들이 나뉘어요. 파티는 예. 이제 눈치 싸움이죠. 그렇죠. 누가 거기는 누가 스캘퍼도 있고 네. 스윙 트레이더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요런 유형의 트레이더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항상 맞네. 차트에는. 예. 빠져 있는 거 좀 기대감 있는 거 미리 사놓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거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까지 뚫고 신고가를 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름으로 다 명명이 돼요. 가치 투자자, 그러네. 스캘퍼, 네. 스윙 트레이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종가 매매하는 네. 이제 종가 베팅하는. 그리고 그게 사실 이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런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세 번의 그런 파동이 나왔다는 건 이 이슈는
단숨에 죽는 이슈는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참여하다가 그러네.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뭔가 사회 실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생태계 같아요. 네. 네, 맞아, 맞아. 생태계가 진짜 하나의 딱 이렇게 생태계고 역사처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종목이랑 섹터만 바뀌어서 공포와 탐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또 하락할 때는 또 정말 맵게 하락했다가 또 바닥을 찍고 돌아오고 나서 또 신고가를 가기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좀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질까를 이해하게 되고 눌렸을 때도 가끔 보면 트레이더들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스윙 트레이더. 더 안 빠지고 버티네. 맞아. 이런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디테일 차이인 것 네.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저희가 계속 이렇게 1위로 소개해 드리는 분들이고, 그걸 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계실 텐데 거기서 또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고요. 이렇게 잘하신 분들의 결과값을 보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조금씩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열심히 사투를 하고 계실 텐데 장이 조금 꺾여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만 또 그래도 또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3월 결과를 들고 다시 또 재밌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트레이딩 분석센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